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포스코 케미칼부터 현대차, 하나마이크론, 코오롱 티슈진, SBI 인베스트먼트까지 자세한 모멘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연일 상승습니다.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이 27만 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4분기 실적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차가 특징주로 올라왔습니다. 어제 현대차의 실적 발표에 이어서 오늘은 기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3분기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내면서 현대와 기아는 오늘 동시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등 금융 부분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11개의 증권사가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시정연설에서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시장에서 9% 넘게 상승했고요. 또 웰덱스, 유진테크 등도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특징주는 오늘 뜨겁게 거래 재개된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거래 재개 이후에 첫 거래일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거래 재개 첫날 화려한 복귀 신고식을 치르자 투자자들은 들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년 넘게 기다린 보람이 있다라는 반응이 정말 대다수였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숙박 여행 플랫폼인 야놀자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들썩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미국 나스닥 입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관련주들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오늘 SBI 인베스트먼트는 18%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 5 종목 중에서 우리 두 전문가가 꼽은 탑픽 종목 먼저 확인하시죠. 자, 김성훈 이사는 포스코 케미칼, 황대현 매니저는 하나마이크론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김성훈 이사님의 탑픽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좋다 하는 건 알겠는데 주가 상승세가 최근에 너무 무서워요. 네. 그래도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채팅창에 포켓 부럽다 이런 분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참 지금 상황에서 거의 난세 영웅이 또 포스코 케미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 포스코 케미칼 왜 이렇게 강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실적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이 퍼가 상당히 높죠. 소위 해서 상당히 좀 비싼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주가 엄청난 QOQ 대비해서 분기별 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의 비싼 어떤 주가가 충분히 정당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대부분 다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 이어서 2025년도 실적까지 끌어다가 현재 주가 일단 반영을 시켜서 목표 주가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실적과 성장성 두 가지 누가 뭐래도 기스가 나지 않는 이상 현재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는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이 포스코 홀딩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받고 있고 포스코 그룹 전체를 놓고 본다라면은 2차 전지 섹터의 처음과 끝을 마무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갖춰놓고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도 미중 무역 분쟁, 미중 갈등, IRA 법안 등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포스코 케미칼은 상당히 좋은 대안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말씀만 하신 것처럼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모멘텀 플레이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2차 전지 섹터를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요. 특히나 오늘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이슈로 올라갔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 LNF는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슬슬 조금 부담을 느끼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들이 포스코 케미칼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실 때 모멘텀 플레이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탑픽이라서 지금 뭐 바로 들어가자 이런 쪽의 의견은 아니셨던 거예요. 뭐 들어가더라도 좀 네. 조정을 조정. 이용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도 슬슬 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걸 좀 묶어서 보자. 네. 지금 뭐 채팅창에 뭐 계속 가나요, 조정 없이 가나요, 뭐 이런 네. 의견들이 있는데 좀 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황대현 매니저의 탑픽 종목도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 마이크론을 꼽아주셨어요. 전지현님께서 하나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매니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뭐 타이밍이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네. 좀 드리도록 네.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그 삼성전자나 전 세계 어떤 그 반도체 트렌드를 볼 때 그동안 메모리에서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그 돌아가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그 손정희 그 회장을 만나면서 ARM 부분을 한번 타진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로 팹리스라는 부분이 그게 좀 부각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나노 공정입니다. 네. 미세화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미세화 공정에서는 가장 크게 이제 그 부각되는 게 이런 오사트라고 후공정의 테스트 장비 업종들의 그 어떤 그 실적 부분이 계속 부각되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파운드리 포럼에서 이 파운드리 쪽을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하면은 이제 초미세 그 경쟁이 그 진행되고 있는데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런 종목들이 오늘 그 많이 좀 움직였다고 이렇게 봅니다. 소재라든가. 그리고 이 기업이 그동안 이제 그 반도체 업종들이 다 빠졌던 부분은 삼성전자가 하락이 되면서 실적이 좋은데도 빠졌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매급으로 넘어간 기업들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그 하나마이크론의 이렇게 실적을 봤을 때 보니까 상반기 부분에서 그 매출이 나온 게 지난해 전체 매출액을 상회했거든요. 그러면 실적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최근 그 반도체 부분의 삼성전자 하락이나 이런 부분이 덩달아 최근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낙폭이 컸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기업도 그 하나마이크론인데 이제 실적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으로 부각되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 후공정을 TSMC를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정부 정책에서 계속 육성을 하는 부분에 법안을 계속적으로 이제 밀어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마지막 하나는 차트입니다. 차트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그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너무 많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그죠? 네, 그동안 이제 갖고 있으면 19,000원대에서 거의 2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설마 반도체가 2분의 1 토막 났을까라고 이제 다들 생각했던 시장 거예요. 여파를 정말 온전히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하락한 부분이 실적이 나빠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시장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시장 판의 흐름에 의해서 빠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등이 된 부분이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이 이제 11월 달에 어느 정도 되면은 거기서 이제 실적에 의해서 그 어떤 그 차별화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게 추세 전환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팔 사람이 다 팔면은 그 대개 보면 저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그래도 이 저항설 부분을 1차적으로 돌파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매수 타이밍이냐 쫓아가서 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눌림목을 준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도 과거 같은 추세는 아니더라도 차별화 나오면서 후공정, 오사트 업종들은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인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업종이 살아나야 우리 지수가 살아난다고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본충실님께서 반도속 안 되게 수급들 좀 쭉 들어와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반도체 또 바람대로. 속지 않기를 네. 부디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종목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확인해봐야 되는데, 자, 이 코롱 티슈진입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 확인하죠. 노예요. 네. 자, 우리가 뭐 바로 신라젠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신라젠이 지금 거래 재개되고 나서 이튿날까지 상가 두 번을 갔었고 3일째 또 튀었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코오롱 티슈즌 우리 김성훈 이사님께 한 분께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상한가 일단 가다 보니까 네. 내일도 이런 기대가 생긴단 네,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전 주가 흐름에 비하면 한참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노를 주신 이유는 분명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노를 드렸던 것은 네. 신규분들의 입장에서 노를 드린 겁니다. 어차피 지금 신라젠이 그동안 이제 상한가 2번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어떤 신라젠의 모습대로 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좀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결국 쇼커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코어롱 TC도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쇼커버에 의한 그리고 신라젠처럼 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매매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는 조금 접근을 자제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렵나요? 지금 질문이? 일단은 매수 단가가 중요하겠지만 예.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인보사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제로 베이스 들어갔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미국에서 임장을 하고 있는 만큼 결국 다시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TC주는 어떤 멀티플 갖다가 기존의 인보사가 시판 허가됐을 때 어떤 그런 시총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바로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 안올자 상장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오늘 시장에서 18% 급등세를 보였는데, 자, 이 종목 두 분의 의견은 두 분 다 노래 주셨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대현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간 문제 같긴 한데 안올자가 나스닥에 입성하는 거는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SBI 인베스트를 놓으라고 말씀드렸던 예. 부분은 가연 이제 물론 이제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도에 상장할 수 있다는 설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그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런 이슈들이 주가를 갖다가 예전같이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 추세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단기 이슈가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동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200억 규모의 현재 그 투자를 했던 부분에서 이제 상장이 되면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는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나스닥 상장을 목표라 그러고 준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럼 아직까지 이제 상장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런 그 이슈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 그 SBI 인베스트 부분이 이제 뭐 상장이 돼서 정말로 아마 향후에 주가가 또 반등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준비 단계라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제가 이제 이 종목 오늘도 이렇게 그 장중에 보니까 상당히 탄력이 아주 강하게 좀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물론 이제 그동안에 그 최근에 낙폭과대 종목들이 재료가 나오면 바로 이제 탄력은 주고는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제가 본 부분이 이제 그 거래량입니다. 오늘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네. 이 거래량 부분이 터졌고 또 요새 공통적으로 특징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윗골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영망치형 이런 양봉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그 하루 뭐 18% 20% 이렇게 그 주가들이 반등했을 때는 그 부분에 어떤 영망치가 나타났던 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노라고 했던 것은 쫓아는 가지 말자는 제 취지에서 노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갖고 계신 분도 제가 볼 때는 뭐 위에 사신 분들은 뭐 어떻게 이제 좀 시간을 둘 수는 있겠지만 그때 뭐 상장 때까지 지금 현재 단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큰 수익보다는 단기 트레이더로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다는 관점에서 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은 어차피 가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갑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 뭔가 구체화되는 시기에 네. 임박했다. 그랬을 때는 충분히 관심 가질만 합니까? 모든 상장 지금 자체가. 그 네. 종목들이 다 재료가 있어요. 네. 그 재료가 있는데 못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년에 가서 상장이 된다면은 if잖아요. 되면은 이제 주가가 더 반등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으로 위에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전 매매 현실적으로 좀 갖고 가는 게 낫겠죠. 너무 많이 빠졌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가서 어떤 상황에 의한 대처가 필요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요새는 그 데이 트레이더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표 수익률을 작게 보고 대응하자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신저가에 늪에 빠져 있는 종목인데요. 자, 과연 이거 있어요. 두 분 다 예스를 주셨네요. 자, 지금 3분기 실적이 일단은 기대치에 못 미쳤다. 네.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리긴 했는데 말이죠. 이 정도면은 실적 우려가 이후에 뭐 4분기, 내년에 1분기 좀 덜어내도 될지가 결국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이사님께 여쭤보죠. 자, 그동안 이제 현대차 주가가 흘러내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내년 경기 침체의 우려감입니다.
테슬라마저도 이제 재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하물며 현대차가 잘 버틸 수 있겠냐라는 우려감이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생각보다 이 리스를 통해서 차를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빠르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 리스료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들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차 판매가 조금은 더뎌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또 세타 엔진에 대한 충당금 이슈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52주 신저가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부터는 박스권 아래쪽 하단은 선을 긋고 위에 선을 그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박스권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현대차의 어떤 투자 포인트는 세타 엔진, 즉 내연 기관 차로서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역시도 이미 신차 판매에 대한 어떤 이미 판매되고 신차의 인도가 되는 그런 시기가 한 1년 8개월 정도가 좀 1년 8개월 정도가 좀 쌓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도 신차를 주문하면은 최소한 1년 8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만큼 내년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우리가 너무 과하게 끌어당겨서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피크 아웃에 대한 어떤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의 어떤 저점 가능성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보시되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재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이 박스권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차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네. 이사님 보내드려야 되겠군요. 김성훈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